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팀장 김 차장의 썰당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 없이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했죠. 네, 같이 했죠. 제가 그날 열이 났어요. 몸에 38도까지 열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제가 지금 병원을 갔다 오느라 제가 촬영을 못 나게 됐는데, 그때 저희가 3대 곡물에 대해서 일단은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주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네. 일단은 옥수수 관해서 옥수수에 잠깐 관해서 얘기했고요. 일단은 3대 곡물이라 하면은 실제로 사람하고 그리고 사람이 키우는 가축들과 가장 연관이 깊은 곡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옥수수, 대두, 밀. 그렇죠. 일단 여기서 옥수수 시간을 가졌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 혹시 잊었다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옥수수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많은데 저희 주변에서 생각보다 옥수수 편을 좀 많이 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서 그 재미없는 걸? 재미없는 거 봤는데 다들 한마디 하는 게 옥수수가 사람만 먹는 게 아니었냐, 강원도에서 먹는 그것만 옥수수가 아니었냐 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역으로. 그래서 가축 사료로도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다들 뭐 새롭게 그런 것도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늘 시간에는 그러면은 옥수수가 했으니 옥수수랑 같이 또 연계되는 대두 그리고 밀, 소맥. 네, 소맥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두하고 그럼 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대두 먼저 저희가 좀 시작해 볼까요? 네. 대두를 하면은 뭐죠? 일단은 콩이죠. 네. 콩.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콩을 대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대두가 제가 일단은 뭐 우리 성조 과장님이 자세한 얘기는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콩을 가지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콩은 대두박이란 것과 대두유. 이 개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성조 과장님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두박은 이 콩을 원래 이제 우리가 참기름을 짤 때도 참깨를 이제 쥐어 짜가지고 기름을 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콩을 쥐어 짜가지고 나온 기름이 대두유. 이제 대두에서 뽑아낸 기름이고, 그리고 대두 이제 그 뽑을 때 이제 쪼아낸 게 이제 그 껍데기겠죠. 껍데기가 나무 껍데기, 대두박. 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 실제로 쓰임이 약간씩 달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성조 과장님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대두박에 대해서 뭐 조금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딱 불리는 거는 콩. 한국말로 딱 불리는 거는 콩이라고 딱 대두를 한 단어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원산지는 일단 뭐 중국의 뭐 만주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대두 같은 경우는 생산은 뭐 아시아, 유럽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미국도 당연히 포함되고 널리 많이 재배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재배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대두다, 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똑같이 중동부 지역에 많이 재배가 되는 콘벨트 지역으로 그렇죠. 인해서 중국, 왜냐면 그쪽은 날씨들이 일단 뭐 이런 농작물, 곡물을 재배하기 좋은 날씨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콩이던 밀이던 뭐 옥수수던 그런 게 이제 재배량이 늘어나는 구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단 이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두가 응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네. 왜냐하면 무한하게 이제 재생이 가능한 거죠. 네. 대두를 재배를 해서 뭐 으깨서 대두유도 만들고, 으깨고 남은 그런 껍데기를 또 대두박으로도 사용되고, 또 대두박이 또 고단백질이라고도 하니까 콩으로 하나를 재배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재생력이 큰 곡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물론 또 가격도 많이 비싸지도 않고. 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사태 이후로 그냥 갑자기 요즘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중국이 미국이 요구한 이제 무역 합의 1차 합의에서
그렇죠. 농산물 수입이 이제 대두 부분이었는데 3분의 1 채 수입이 안 됐단 말이죠. 지금 못했죠. 중국이 이제 그러면서 다시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하게 잘 잡고 있는 게 농산물 중에서 대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1년의 반이 더 지나갔는데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도 못했으니 미국 쪽에서는 화가 나고. 오늘 이야기 보니까 트럼프는 2차 무역 합의는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뒀더라고요. 뭐 이러면은 또 농산물 중국이 또 수입도 안 해주고 하면은 이 농산물이란 게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이제 창고에서 저장이 많이 오래 안 되잖아요. 1년 이상이 그쵸. 이제 썩으니까 이 곡물이 이제 썩으니까 오래 저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 변동이 그때 조금 심한 상품이기도 한데 일단 제가 3,000% 조금 빠지긴 했는데 대두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또 이야기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일단 대두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차피 뭐 하는 건 이제 뭐 대두가 이제 파생 거래도 많이 되는 거기 하다 네. 보니까 대두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1932년도에 이제 CBOT에 처음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파생된 게 대두 유도 있고 대두 박도 있다 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대두박 선물 상품도 생기고 대두 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CME 그룹에 있는 CBOT 거래소에는 이제 모두 세 개에 대한 상품 모두 다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되고는 있죠. 그럼 요 상품들도 그러면은 거래 월물이 똑같은 거예요? 대두가 어떻게 보면 대두유와 대두박을 만드는 이제 생산 뭐라고 해야 돼? 항상 원재료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대두가 월물이 3, 5, 7, 9, 11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두박하고 대두유가 1, 3, 5, 8, 3, 5, 7, 9, 11, 12인가? 네, 맞아요. 네. 조금씩 달라요. 참 이게 외우기가 힘든데 이게 조금 이제 말 그대로 실제 콩이 이제 재배가 되고 나서 그리고 이거를 1차 가공을 하는 시점으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대두가 거래되는 357, 12에서 여기서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이제 거래가 되는 약간 게 한 달 더. 한 달 정도 차의 갭이 거래가 있다고 되는 보시면 거죠.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두가 고단백질인 상품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람도 많이 먹고 사람들이 먹는 이제 가축, 가금류들의 사료로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2의 이제 식물성 유지 원료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뭐 옥수수에 이제 뭐 바이오에탄 이런 네. 거랑 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요한 곡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죠. 저 지금 옥수수 에탄올 말씀하시니까 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유타주에 있었는데 네. 솔트레이크 시티가 이제 메이주잖아요. 거기서 옥수수 에탄올 가지고 차 이제 그 도시 안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친환경 차를 차? 옥수수 에탄올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은 옥수수 냄새? 뻥튀기 냄새가 나. 뻥튀기 냄새가 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근데 벌써 뭐 한 20년 전 가까이 됐으니까 20년이 아니죠. 제가 20년 거의 가까이 20년 됐는데 됐죠. 20년 20년 됐죠. 가까이 됐네요. 그때 뭐 그렇게 기술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한참 많이 더 좀더 활발하게? 친환경 에너지 상품으로도 많이 그때는 냄새가 조금 그런 냄새가 났었는데 냄새도 아마 잡았을 거라고 뭐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친환경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다들 많이 드시는 이제 뭐 마요네즈 아니면 뭐 마가린 이런 것도 많이 그쪽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가축 사료로 쓰이는 거는 일단 대두박이겠네요. 대두박이 가장 많이 가축 사료로 사용되죠. 그냥 고단백에서 다 짤 거 다 짜고 네. 남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 찌꺼기 이거를 또 버리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고단백이고 하다 보니까 가축들한테 이제 사료로 주고 그러면 그 고단백을 먹은 가축들을 사람들이 먹으니까 네. 또 사람들도 또 고단백 음식을 또 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중국 한번 수입이나 수출 뭐 그런 부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수출 수입
쪽 말씀드렸던 이제 생산이 먼저 네, 많이 그렇죠. 돼야 되니까. 생산 부분 먼저 예.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네. 생산 같은 경우는 일단 전 세계 80% 이상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세 나라에서 다 생산이 됩니다. 아, 그 중에서도 미국이 뭐든지 미국의 땅이 크고 그렇죠. 이제 농부들도 이제 많이 많고 농사도 잘 뭐 지으니까 대두가. 뭐든지 미국이 한 30% 이상 이제 그 생산을 책임지고 있고 아, 소비 쪽이 아니라 생산. 미국은 이제 생산이 조금 생산이 압도적이고 네. 아무래도 소비는 뭐 중국이 뭐 당연히 압도적이고. 중국이겠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미국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80% 이상 대부분의 대두를 생산하다 보니까 그 세 나라에서 날씨가 좀 흐트러진다. 뭐가 조금 안 좋다. 생산에 차질이 있다. 아니면 지금 미국과 중국처럼 정책적인, 네. 정치적인 이슈가 끼어서 생산에 차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가격 변동이 많이 좀 요동치겠죠, 이제. 이 대두도 그러면은 가격 변동이 조금 심한 종목인지. 왜냐하면 그게 생산하는 나라가 별로 네. 안 되고 네. 세계에서 다 치우쳐 있고 네.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또 가장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 생산이 좀 줄었다 아니면 중국에서 소비가 좀 줄었다 늘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 변동이 조금 많이 크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가격 변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저번 옥수수 시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글로벌로 이제 영향이 되는 게 이제 미국 USDA 미국 농무부죠. 한국으로 말하면 농림수산부? 네, 그러겠죠. 약간 그런 정부 기관에서 발표되는 USDA. USDA에서 발표되는 이제 거의 이제 수치들이 이제 조금 대두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고 왜냐면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그쵸. 그러겠네요. 영어. 여기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실제로 그러면은 생산 아니면은 품질, 네. 품질도 나오고 생산, 그다음에 생산 면적당 얼마나 많이 이제 재배가 되는지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날씨 여러 가지들이 다 발표가 주간 단위도 발표되고 월간, 연간 다 발표되는 보고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나마 참고하시는 게 가장 영향력이 가장 가격에 보는데 가장 영향이 좀 많이 끼칠 수 있겠죠. 실제로 농산물을 거래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워낙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왜 오르는지 그럼 날씨를 한번 좀 봐야 될 이유도 있어요. 폭우가 어느 지역에 심하대, 아르헨티나 작물 경작 지역에 심하대, 그래서 홍수가 나서 농산물이 잠겼대,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 실제로 가격 변동이 우리가 실제로 뉴스로 접하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 변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이 상품이. 그러다 보니까 단타로 매매하시는 분들 오히려 성향에 맞아요, 이거는. 장기로 가기는 날씨가 저희 예측을 못 하잖아요. 네. 예보를 주간 예보를 봐도 맞는 경우가 거의 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경작지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 씨앗은 충분하게 뿌려고 다 됐는데 중간에 홍수가 나고 아니면 가뭄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수확 시기에 내가 처음에 씨앗을 뿌렸던 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풍작이 나올 수 있고 너무 다 잘 자라가지고 너무 잘 자라서.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해서는 그런 가격 변동이 그러니까 처음에 파종이 되게 굉장히 잘 됐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면 또 가격이 밑으로 빠져요. 맞죠. 왜? 앞으로 많이 수확이 될 거니까. 근데 가뭄이래, 해가 쨍쨍이 나서 물이 없어. 근데 그러면은 또 생산이 적게 될 것 같아서 가격은 또 오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거래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상품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싶어요. 상품 중에서도 계속 전에도 했었지만 에너지, 비철금속, 귀금속에 비해서 한국에서 농산물에 대한 곡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얻기가 좀 힘들죠. 좀 한계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뉴스로 접하기도 좀 힘들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 USDA 뭐 홈페이지 좀 들어가시거나 네. 아니면 기사로 찾아도 그 정도 기사들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는 게 거래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아마. 중국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나라인데 중국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이 모든 곡물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대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소비가 엄청 늘어난 이유가 일단은 가축의 사료죠. 네. 왜냐면은 중국이 나라가 발전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소고기, 돼지고기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를 빨리 고단백질의 음식을 먹으면서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이제 대두를 네. 많이 사용하고 네, 대두밥 껍질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사료를 많이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고기를 먹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이 사료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이 이제 먹기 위해서 이게 역만돼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수입량이 전 세계 최고죠. 네, 최고가 되지 않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리고 같네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에 시기가 많이 발전되고 네. 기술도 발전되다 보니까 뭐 농산물도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지는데 중국 내에서는 사람도 많이 먹지만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축들의 사료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 유전자를 조작한다, 뭐 좀 변형한다 이거에 대해서 식용은 중국에서 이제 불법으로 되고 있는데 네. 기름이나 이제 사료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더 좋은 종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생산량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유전자 변형으로 된 상품을 사람이 먹는다는 건 솔직히 위험 좀 부담이 위험은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이거를 가축이나 가축에다가 이제 대비를 네. 시켜가지고 조금 더 이제 우리 인간에게보다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두 제가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또 있어요. 이게 되게 농산물이 어려운 게 옥수수를 심은 자리에 대두를 대체해서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옥수수가 풍작이야. 그러면은 옥수수 풍작된 땅을 그냥 재배 안 하고 갈아 엎습니다. 갈아 엎고 거기다가 대두를 심어버려요. 그 옥수수와 대두 심는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이제 옥수수 한번 대두 한번 그렇게 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개 상품이 크게 이제 예를 들어 풍적이 났다. 그러면은 진짜 땅을 갈아엎고 그 다른 상품을 미리 심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거를 다음에도 이번에 옥수수가 수확이 덜 됐어. 그러면 다음에 대두를 심으려고 하는데 옥수수 한 번 더.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격이 같이 또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뉴스까지도 USDA에서 생산량에 대한 보고를 다 합니다. 이런 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보시는 팁은 제가 한번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예일드 그러니까 경작진에 얼마, 그러면 파종에 따른 얼마, 그리고 수확에 따른 얼마,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데이터화로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간단히 숫자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요. 그 기준보다 낮다, 높다 했을 때에는 이제 가격이 기준점보다 낮다 할 때는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준보다 밑으로 나간다면은 위로 나간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격이 밑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시장에 널리 퍼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산물 거래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두만, 옥수수를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옥수수와 대두가 같은 땅에서 서로 말 그대로 치고받고 서로 자라고 하는, 키울 수 있는 곡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고, 중국의 수입 그리고 미국의 수출 그런 것에 따라서도 가격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두 이야기는 저희가 이 정도 이야기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두 번째 이야기로 일단은 저희가 밀
밀 이야기도 꼭 해봐야 될 게 많죠 지금. 네, 밀 다들 뭐 밀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소맥이라고도 불려지는 건데 일단 이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작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맥이 쌀이 아니라. 소맥이 뭐 BC 1만에서 1만 5천 년경 전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고 석기 시대나 뭐 청동기 시대 뭐 그럴 언제 때. 그 정도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석기 시대부터 이제 뭐 중국이나 이제 뭐 유럽 쪽에서 널리 재배되고 사용됐던 곡물 중에 하나니까 뭐 옥수수나 뭐 대두에 비하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먹고 써왔다. 그러면은 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옥수수나 대두처럼 가축 사료보다는 사람이 거의 다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유럽이나 네. 미국 뭐 아니면 중동 국가 이런 같은 경우는 밀이 주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다르죠. 빵이 주식인 거죠? 빵이 그런 말이 빵이 되거든요. 주식이니까 빵에 대한 원재료가 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생산, 수요 이런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네, 일단 생산 같은 경우는 다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많은 곳에서 생산도 또 많아요. 그래서 EU 국가들, 유럽 국가들 통합적으로 보면 그냥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뭐 조금 작겠지만 네. 유럽 전체 국가를 본다 그러면 얘네들이 한 20%에 30% 가까이 생산을 하고 또 의외로 미국이나 그나마보다 중국이 좀 더 커요. 밀이 근데 러시아에서도 많지 않나요? 네, 보면 그냥 크게 보면 EU,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그렇게 그 정도 생산은 유럽, EU가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인도, 러시아. 수출이나 수입하는 국가는 아무래도 어디가 많을까요? 또 이게 희한하게 미국이 한 9%에서 10% 생산을 한대요. 근데 또 수출은 제일 많이 해요. 그런가요? 미국이. 유럽은 생산 많이 하죠. 자기네 내부적으로 소비를 다 하는구나. 다 하는 거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 옥수수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생산보다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동은 그쵸, 많이 이렇게, 생산이 안 되니까. 중동도 주식이 빵인데. 빵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하고, 미국도 빵이긴 한데 웬만큼 자기네들도 먹을 만큼은 그쵸. 있고 네. 남는 것들도 다 수출을 얘네들은 뭐 버리지는 않으니까 네. 수출 다 해버리자. 그러면은 밀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약간 미국에 의해서 약간 가격 변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요. 미국 그쵸. 수출을 가장 많이 하니까 9%밖에 안 하지만은 생산은 9%. 생산은 9%밖에 안 하지만은 수출량이 적고 많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9% 10% 생산을 하지만 수출은 거의 30-40% 가까이 하니까 전 세계 수출량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뭐 이게 그러면 인도, 중국으로 수출한 것도 다 중국산 아니 미국산이겠네요. 거의. 미국산, 뭐 브라질 이런 산들이 많죠. 미국에서는 그러면 밀이 재배되는 지역은 어느 쪽이에요? 그 콘하고 비슷한데 대부분 미국 농산물이 중부 쪽에서 많이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위로. 그러니까 그 거의 보면 콘벨트 지역으로 그러면은 거의 서쪽? 네. 미시시피 네, 강이 네, 네. 미국의 한가운데 중부를 남과 북을 이제 나누는 강인데 네. 그거의 서쪽 지방 아니면 밑에 텍사스. 그러니까 그 라인을 보고 하시면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 땅이 있으면 가운데보다 가운데, 왼쪽. 약간 왼쪽으로 거기서 오른쪽은 옥수수, 오른쪽은 옥수수 왼쪽은 밀.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죠. 사원 2년 차였나 그때 3년 차였나 대리 초년 차였나 미국이 정말 역대적인 가뭄이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 성주 과장도 있었으니까 제가 사온 1년 차, 2년 차. 그때 농산물 가격이 뭐 몇십 년 내 최고치까지 역대 찍었죠. 최고치까지 몇십 년 내가 아니라 역대 최고치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모든 농산물 뭐 콩, 옥수수, 밀뿐만 아니라 뭐 쌀, 뭐 전부 다 완전히 그냥 난리가 땅에서 났었던 나는 적이 공작물은 났었어요. 다 그냥 치고
위로 다 치솟았죠. 근데 미국이 실제로 확실히 그 세계적으로 역시 큰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생산도 정말 참 잘하는 나라인 것 잘하고 같네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땅에 한 곡물만 심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다음 또 밀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 나누는데 겨울밀하고 또 봄밀을 또 나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모작 그렇게 이모작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겨울밀은 이제 겨울에 파종을 해서 여름에 수확을 하고 봄밀은 봄에 파종을 해서 이제 가을 네 이제 수확을 하니까 네. 뭐 그 겨울밀을 겨울에 파종해서 뭐 여름에 했다. 그럼 그 시기가 맞추면 딱 또 봄밀도 수확을 하면서 다시 파종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땅에. 어.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대두도. 네, 대두는 대부분 봄에 네, 그렇죠. 파종을 하니까 네. 겨울밀을 겨울에 하고 파종을 하면서 아니 수확을 하면서 수확을 또 하면서 대두도 대두도 하고 아, 그런 한 땅에 식으로. 그 이모작도 하고 밀만 해서도 같은 종류의 밀이지만 또 한 땅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밀을 생산할 봄밀, 수도 겨울밀을 있는. 이제 구분을 짓는다. 근데 이제 또 날씨가 뭐 봄밀 잘 자라는 구역 지역이 있을 거고 네, 좀 해서 좀 품질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안 그래도 그냥 뭐 같은 땅에 두 가지를 같이 생산할 수 있다. 1년 내내. 중동에서도 지금 많이 그 수입을 한다 했었잖아요. 중동도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대부분 하나요?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죠. 수입을 하겠고 실제로 중동에서는 아예 그 밀이 나지가 않는가요, 중동은? 나긴 나는데 자기들이 생산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걸 다 뭐 소화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중동에 많이 소비를 하는 게 뭐 알제리나 튀니지 뭐 저희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나라들이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거의 못 하는 나라들이고 중동의 이제 사우디나 이런 나라는 이제 밀을 생산은 하고는 있는데 네. 자기네들이 이제 소비하는 양만큼의 이제 생산이 부족하니까 뭐 2배, 3배, 4배, 5배까지 더 많이 소비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생산이 되는 미국 아니면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아 지역은 어떤가? 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도 밀 생산하고 그렇잖아요. 밀 생산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밀 생산량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일본, 한국도 밀 수입국에 제가 한 10위 안에 들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밀은 수입을 해서 오히려 하는 게 더 그거를 많다고 들었어요. 충당을 하니까. 왜냐하면 주식은 쌀이지만 뭐 한국에 워낙 사람들 빵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네. 국수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수입도 많이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 일본도 수입하나요? 수입 많이 하죠. 아, 왜냐면 걔네도 우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스타도 네, 있고 네, 네. 뭐 그러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뭐 딤섬 많잖아요. 네, 네. 만두.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산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소비도 많이 소비도 하기 때문에 어마무지하게 하겠네요. 그렇겠네. 중국은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것만큼 더 먹으니까 네. 더 먹으니까 옥수수든 대두든 밀이든 그냥 수입을 많이 한다. 확실히 라고 생각할 것 상품에 같아요. 거기는 블랙홀인 것 같아요. 블랙홀. 한번 들어가면 그냥 아, 우리 과장님, 네. 그, 최근에 모르겠어요. 차트나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쌀 차트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는 빠졌죠. 최근에는 빠졌죠. 빠졌죠.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치고 올랐죠. 10년 만에 최고치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2012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그 고점을 한번 뚫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게 왜 뚫었냐면은, 뭘 것 같아요? 코로나? 쌀 수출 세계 1위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인데 이 베트남이 쌀 수출을 석 달 동안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쌀값이 전 세계 쌀값이 완전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4배, 3배에서 4배 정도 뛰었거든요. 그럴 뛸때 이 순간 가격이 제가 아까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만에 한 달 차 안 돼서 4배가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매수 포지션 가격 오른다에 내가 포지션이 있었다면은 완전히 한 계약 가지고도 정말
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그 베트남에서 수출을 풀기 전까지는 계속 가격이 유지될 것 같았었거든요. 베트남이 3개월 동안 수출 금지 플러스 갑자기 이제 그 중동 쪽에 메뚜기 떼가 이제 갑자기 메뚜기 떼까지 이제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떼까지 발생이 됐거든요. 메뚜기 떼가 그냥 몇 개 흔히 날아다니는 게 몇 마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뭐 김포평화 하나를 한 일주일 만에 그게 다 먹어치울 정도의 그 메뚜기 떼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중동에서부터 지금 동남아시아 근처까지 날아갔었어요. 이게 지금 바다 어딘가에서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다행히도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수출을 시작하게 했어요. 이번 달부터. 그러면서 가격이 또다시 급락을 합니다. 4배, 3배 올라갔던 게 처음에 원래대로 그 자리로 내려가 버렸어요. 얼마 안 걸렸잖아요. 네. 내려가는 거는 더 빨리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쌀값 더 올라 이렇게 해서 들어갔었던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상품 눌러보다가 차트만 보고 오르네. 차트 이거 뭐야 했다가 원유가 막 급락했던 거랑 반대로 쌀은 그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쉽게 그렇게 접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농산물 상품들이 열이면 열 증거금이 쌉니다. 증거금이 지금 원유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 넘고 뭐 나스닥 2천만 원 막 그럽니다. 근데 농산물이 얼마죠? 콘 같은 경우가 한국 달러는 100만 원 정도 넘나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밖에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그런데 그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너무 정말 적은 증거금으로도 매매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쉽게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들이 호가당 또 이제 계약당 이제 한 호가당 가치가 예를 들어 거의 뭐 10불 이상, 12불씩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그 투기성 상품은 굉장히 짙은 상품이에요. 그 가격이 위로 두세 배가 순식간에 올라가고 뭐 두세 배가 순식간에 떨어지고 이런 게 보여주는 게 농산물 시장이에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쌀 차트를 일봉을 한번 봐보세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지금 찍고 뭐 2, 3주 내로 이제 게시해서 올리시면은 뭐 늦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농산물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또 큽니다. 제가 투기적인 상품이라고 했던 게 또 하나 레버리지가 크죠. 네. 아니, 적은 증거금을 가지고 이제 쉽게도 벌 수 있지만 네. 또 그만큼 쉽게도 이제 미룰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가 옥수수가 18배인가 그러고 대두 종류는 22배, 23배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7월 13일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레버리지로는 최고로 높은 상품이 아닌가 싶어요. 지수가 보통 레버리지가 10배, 9배에서 10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원유가, 그러니까 증거금이 비싼 상품은 레버리지가 낮아요. 네. 높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높은 돈을, 보증금을 내가 일단 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이익이나 손해보는 거는 일단 높은 금액에 비해서는 낮다 보니까 그렇죠. 레버리지가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옥수수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100만 원만 갖고 했는데 이 100만 원이 200만 원 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이틀 하루만 해도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요 농산물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딴 거에 비해서 농산물이 뭐 원유 아니면 뭐 전기동 뭐 골드 이런 거는 재고로 쌓아놓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썩지도 않고 뭐 상하지도 않고 그렇죠. 공간만 있으면 쌓아놓기 쉬운데 이런 콘이던 대두던 밀이던 소맥 뭐 쌀이던 이런 거는 1년 이상을 가기가 좀 힘들어요. 재고가. 그러니까 이 농산물을 쌓아둔다, 보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 그대로 추수 이후부터는 무조건 보관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가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자체로 이제 추수를 한 순간부터는 보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원재료를 그대로
이제 무역 이제 배를 통해서 이동할 때 한 달 이내로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품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혹시나 모르는 뭐 상하지는 않겠지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우려고도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한 달 안에 어딘가로는 가야 되는 네. 소비가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을 조금 조심하셔야 됐고 또 제일 가장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가장 매일매일 날씨에 따라서도 가장-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또 일기예보를 이 농산물 거래를 할 때 일기예보를 봐야 돼요. 국제 일기예보를. 그러니까 미국의 일기예보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기본적으로 중서부의 일기예보를 쭉 보셔야 돼요. 요즘 일기예보 전 세계가 다 나오잖아요. 네. 전 세계 위치도 잘 나오고. 나오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중서부 지역에서 폭우가 많이 내린다 했을 때는 그때는 농산물 가격이 막 위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날씨가 굉장히 좋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일기예보가 나왔을 때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있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농산물은 어찌됐든 상품 선물이에요. 상품 선물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달러화를 기본이죠. 달러화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달러로 사고 팔기 때문에 달러로 이게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무거 가치는 낮은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될 거고, 그렇게 달러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가장 민감하게 되는 상품 중에 하나, 금과 농산물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금보다도 농산물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민감해요. 제 느낌상으로 지금까지 제가 뭐 10년 이상 봐왔던 느낌상으로는 더 굉장히 호가 자체도 워낙 얇고 하다 보니까 이게 툭툭 가격이 내가 예를 들어 나는 3에다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갑자기 1에 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호가를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가격이 그냥 차가 훅 지나간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탑 주문 굉장히 조심해서 내셔야 돼요. 스탑 리밋 주문으로 이제 예를 들어 한 호가 두 호가만 갭을 두고 이제 낸다. 그러면은 그 호가를 지나치고 그냥 지나가고 체결 안 돼가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그 거래돼서 손해 보는 부분의 책임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다 전가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패턴에 대한 내가 이해도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이제 다 알고 이제 매매를 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언제든지 저희가 항상 뭐 전화 상담하고 그래도 항상 고객님들 많은 게 스탑 주문은 항상 걸어두세요. 걸어두세요. 항상 누차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스탑 주문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스탑 리밋 주문, 그러니까 스탑 지정가 주문이 아니라 저는 스탑 마켓 주문을 선호를 합니다. 물론 내가 주문을 냈을 때 약간 몇 틱의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그 내가 원하는 가격에 터치를 했을 때 시장 가격으로 그냥 가격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어느 가격이 솔직히 체결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 가격에서 일단은 체결될 확률 자체가 훨씬 높기 때문에 100% 체결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장가라도. 그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도 이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00% 체결률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거래소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체결됐던 거를 오히려 바꾸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100% 체결이 아니라 체결될 확률을 높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거에 주의를 해 주시면서 거래를 하면서도 일단 기본적인 거래 이해 패턴은 다들 좀 숙지를 하고 거래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손실을 뭐 더 많이 버시면 좋겠지만 손실을 줄이는 게 워낙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익을 냈을 때는 충분한 이익을 내게 되지만 손해를 봤을 때 얼마만큼 적은 금액으로 손해를 보고 손해 확정이 지어서 끊고 내가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 돈을, 그러니까 축적된 돈을 남겨두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언제든 한번 말 그대로 시장에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오는데 손실을 크게 보면은 그 기회조차도 못 가지게 된다는 점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선물 거래에서는. 선물 거래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절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매를 내가 얼마만큼
나중에는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뒤에 더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오늘 일단은 뭐 이 얘기 저에게 농산물 얘기하면서 거래 패턴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농산물이라는 상품이 실제로 근데 너무 어려운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증거금이 싸다 보니까 거래 유입이 굉장히 또 되는 상품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쌀같이 한 달 안에 3배, 4배 가격이 올라가고 한 주 만에 그 몰랐던 게 모든 다 게 다 빠지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기성이 강한 상품이라는 점 꼭 인식을 하시고요. 이것도 역시 상품이라는 거, 그래서 달러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그 변동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꼭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딱 하나, 농산물 거래했을 때는 그리고 USDA 인터넷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발표할 때마다 매번 이제 그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짧은 영어 실력만 갖고 있어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 번씩 참고를 또 하시고요. 뭐 필요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파생 영어팀으로 전화 주시면은 이 친구가 전화 받을 거예요. 언제든지 네, 친절하게 지금 전화 받을 거니까 뭐 많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서비스로 좋아요도 한번 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까지 제 구독 말씀드렸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의견을 달아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답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꼭 저희한테 뭐 많이 물어보세요. 뭐 그런 것도 귀찮으면 전화만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거에서 안내를 다 해드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이 저희가 농산물을 마지막으로 상품에 대한 설명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지금 막 트럼프, 코로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재선 가격 막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도 계속 해보고 오늘의 이슈, 이번 주 이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가격의 흐름 전망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재밌게 이제 상품 이야기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1시간씩 들었었는데 저희가 한 15분에서 20분 남짓한 그런 식으로 이제 개편을 하면서 여러 분량을 짧게 많이 좀 내보내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간 뭐 거래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이제 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물론 시간을 저희가 사라 팔아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가격의 유동성 흔들림의 움직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 쪽으로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어차피 매달 찍고 조금 빨리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부지런히 저희가 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목이 지금 이 팀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이제 일 보시고 이제 저랑 이제 우리 성주 과장, 이 성주 과장 내년에 차장이에요. 뭐 진급 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두 차장의 썰당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많은 시청 계속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 더 눌러 주신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도 그러면은 저희 김성주 과장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PD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 시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